6번째 시간입니다. 앞전의 강의에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아이디어 생산법 림스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그 림스를 내 것으로 수월하게 좀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 블록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디어 블록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발명 원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가져다 쓰면 좋은 발명 원리로서 좀 더 쉽게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성재료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료만 바꿔줌으로 인해서 좋은 발명이 될 수 있고 원가 경쟁력이 좋아질 수 있다. 생산성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탄성재료, 탄력성, 그러니까 늘어났다가 놨을 때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성질을 가진, 쉽게 생각하시면 고무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성격을 가진 재료들을 하나의 발명 원리로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신 것 중에 하나가 라텍스 매트릭스. 라텍스 같은 그런 재질의 매트릭스나 베개, 요즘 굉장히 흔하게 보실 수 있잖아요. 평상시 쓸 때는 아주 평평합니다. 하지만 내 체형이나 내 몸 길이와 상관없이 누웠을 때 내 몸에 맞게 형태가 바뀌죠. 형태가 거기에 맞게 변형이 됩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일어났을 때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누구나 사용하든지 간에 편하게 쓸 수 있는 침구류의 하나의 재료로서 사용이 되고 있죠. 이것과 더불어서 최근 몇 년 전부터 파스 같은 경우 이 탄성 소재, 약간 고무 소재에 가까운 재료로 바뀌면서 판매도 급성장하고 있고요. 사용에 대한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로 옛날 파스 같은 경우 이렇게 어떻게 어깨라든지 등이라든지 근육통이 있는 부위에 붙였을 때 활동하기에 사실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탄력성이 떨어지다 보니 제가 이렇게 어깨를 비튼다거나 팔을 든다거나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당겨지는 현상이 있었었죠. 하지만 탄성 소재의 재료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파스 효과는 효과대로 누리면서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을 수 있게 되었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발명 원리는 행동입니다. 하나의 행동입니다. 반대로 하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걸어가고 위에서 아래로 행해지던 것만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자연 원리, 자연 법칙에서 반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하던가 반대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뭔가 생각지 못했던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적용된 대표적인 발명품이 트레드밀이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흔히 러닝머신이라고 부르죠. 헬스장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이 제품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 자리에서 실제로 운동장을 달리는 듯한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컨베이어 벨트가 내가 뛰어나가는 방향 반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여 줌으로써 제자리에서 뛰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사례입니다. 이 발명 원리를 적용해서 고급 주택 같은 데는 이제 제자리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풀장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자리에서 저는 수영을 하고 물살은 이제 반대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최근에는 비 오는 날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탔을 때 한 번씩 보이기 시작하던데요. 거꾸로 접는 우산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산은 비가 왔을 때 이렇게 쓰시다가 접으면은 바깥면에 빗물이 젖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 이제 잘못 세워놓거나 생각지 못하게 옆 사람이라든지 누군가에게 물기를 묻히는 이런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반대로 접어주는 우산은 거꾸로 이렇게 젖지 않은 면이 바깥쪽으로 가게 접어줌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이 젖어 있는 면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감소한 대표적인 발명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발명 원리가 구멍, 다공성 물질. 다공성 물질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원리를 잘 몰랐을 때 스펀지 타입의 수세미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냥 이렇게 찍어낸, 이렇게 생긴 그 스펀지 타입의 수세미를 그냥 잘라서 쓰는 거라고, 생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스펀지 타입의 수세미가 원래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식기 같은 거를 씻어줄 때 세제를 머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생겼으면은 세제를 머금고 있는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제라도 효율성 높게 식기를 씻는 설거지를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공성 타입의 스펀지 같이 생긴 다공성 타입의 수세미 같은 경우는 이 구멍이 뽕뽕 나 있는 부분에 세제를 머금고 있게 돼요. 세제가 여기 머물러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세제를 사용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설거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멍을 뚫는 다공성 물질의 원리를 어떤 경우에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냐면은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런 경우 보기가 좀 힘들 건데 허화벌판 같은 곳에 바람이 불거나 강풍이 불었을 때 현수막 같은 것을 내걸게 되면은 막아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막아줄 수 있는 큰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람을 그대로 맞고 심한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다가 현수막을 묶은 나무라든지 가로수가 쓰러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몇 개의 구멍만을 현수막에 뚫어줌으로 인해서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쓰러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다공성 물질, 이 구멍을 뚫어주는 원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발명 원리는 비대칭입니다. 고정관념이 강하신 분들은 좌우 대칭, 이런 곳에 꼭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디자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디자인이라든지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의 역량도 어떤 제품이 탄생했을 때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제품적으로 디자인을 좌 혹은 우 한쪽으로 약간 비대칭되게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기능이라든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 사람들 그 삼겹살 구워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삼겹살을 평평한 불판에 구워 먹게 되면은 기름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판을 조금만 비대칭, 조금만 기울어지게 설계를 하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기름이 한쪽으로 계속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굳이 중간에 고기를 구워주면서 멈추거나 이 기름을 제거하는 일을 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식사를 즐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되는,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버티칼 마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죠. 저도 이제 약간 이거를 겪고 있는데 마우스를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은 팔목이 망가지거나 팔목이 불편하게 되는 현상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 마우스 같은 경우도 이 손목의 각도를 인위적으로 틀어서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버티칼 마우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형태, 제가 잡는 그립 자체 형태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팔목에 무리가 없게 되죠. 이런 것처럼 비대칭 원리를 활용한, 비대칭 발명 원리를 활용한 인체공학용 제품들이 최근에 많이 탄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발명 원리는 얇은 막, 필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례인데요. 여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한 20년 전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약국에 가서 약을 지으면은 종이에다가 가루약을 이렇게 접어서 주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알약 형태의 캡슐이 보급화가 되고 이게 굉장히 쉽게 수월하게 구입할 수 있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그렇게 조제된 약들을 이 캡슐에다가 담아서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강점이 있냐 하면은 약이 쉽게 노출도 안 되고 잃어버린다거나 파손이 된다거나 훼손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줍니다. 한 곳에 모아주게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얇은 필름이나 막은 하나의 발명 원리로 사용되는데 자동차 유리 같은 거 생산할 때 이 원리가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 스마트폰 액정 필름도 여러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액정을 보호하거나 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필름을 발라서 쓰지만은 또 하나 이 필름을 바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데미지를 받아서 파손되었을 때 어디 뭐 상가에 유리가 깨졌을 때 자동차 유리가 깨졌을 때 그 파손된 유리들이 주변에 마구 튀면서 다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얇은 막이 하나의 이제 테두리를 이루면서
이 파손된 유리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막아줄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방어막, 그런 안전장치 형태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얇은 필름 혹은 막을 활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디어 블록 컨셉을 활용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가져다 쓰실 수 있는 발명 원리 혹은 실제로 세상에서 발명을 하면서 많이 사용되는 발명 원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만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내셨을 때 이거를 실제로 사업화해 나가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